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진수의 도진수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형사 고소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형사 절차에 대해서 아마 업로드가 먼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고소인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고소장 작성하고 접수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경찰 단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검찰 단계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이 큰 틀에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경찰서 어디로 가냐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소인 주소를 아시면 주소 관할지 경찰서에다 내면 되고, 주소를 모른다 그렇게 하면 이제 범행지 범행 장소 얘기하시면 됩니다. 둘 다 안다 그러면 이제 더 가까운데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고소장 작성이 먼저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떤 사람한테 어떤 범죄를 당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고소하고 싶다 하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있는데, 교과서에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수사의 단초만 있으면 고소가 가능하다. 이거는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얘기입니다. 슬프게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데,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이유도 있겠지만, 재수사명령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되고 검찰에서 직수사가 안 되면서 과부하가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경찰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경제팀, 강력팀 이런 식으로 사건마다 다 나눠져 있었거든요. 사이버 범죄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형사 1팀, 형사 2팀 이런 식으로 팀이 나눠져 있고, 명예훼손부터 사기 이런 거 다 막 뭉뚱그려서 다 이제 수사를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만큼 경무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사의 단초만 제시를 하면서 CCTV 다 열람해 주세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좌 한번 열어주세요. 계좌 보면 다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할 수도 없고, 지금 배당된 사건이 넘쳐나는데 그런 걸 다 하나하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소장 작성을 할 때 증거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자료를 완벽히 준비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밥상에 밥을 차려서 떠먹여 주는 걸 넘어서서 이 밥알을 냥냥냥 씹어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드려야 돼요. 그래야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사건 과부가 걸리니까 담당 수사관님이 반려를 했어요. 고소장을 내면 이거 안 되니까 돌려보내시죠. 이런데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요. 뉴스에서 연일 뻥뻥 터지니까 이제 반려 처분은 안 하시고, 그 대신에 이제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 미비하면 사법경찰관 하시는 분들도 사람이에요. 당연히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열심히 해주면 그만큼 감동받아서 더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증거 자료나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매듭을 짓고 내야 된다. 그래야 빨리 끝나요. 하루라도 더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고소장 작성할 때 증거 자료 필요한 것들 있는 거 없는 거 일단 다 두셔야 되고요. 그거 다 검토해서 제가 만약에 필요 없는 것들, 불리한 것들 이런 거 뺍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소장을 작성해서 일단 우편으로 보통 접수를 해요. 그래서 우편 접수를 하면 이제 접수가 되면 이제 담당 사법경찰관님이 배정이 돼요. 팀이. 그래서 배정이 되면 이분이 이제 대략적으로 보시고 연락을 해요. 그래서 전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연락을 해서 다음에 고소인 조사라는 걸 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부분 정리하실 때도 있고, 너무 바쁘셔서 고소장을 잘 못 보실 때가 있으니까 이때 조사 때 들어가서 보통은 제가 2패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의자 조사 때랑 다르게 변호사랑 한편이에요. 수사 단계는 어쨌든 고소인이 증거도 제출해주고 법리적 주장도 대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하고 고소 대리인은 한편입니다. 그래서 유해요. 그래서 대신 정리해서 얘기해주는 것도 허용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소인 조사 때 확실하게 심증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수사관님 진짜 나쁜 놈입니다. 진짜 처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감정적으로 얘기도 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모든 자료까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진짜 제가 판례 검색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게 있으면 한글 파일로 작성해서 다 씹어서 드릴게요. 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담당 수사관님도 힘을 받고 탄력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이제 피고소인이죠. 그러니까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이제 이때 담당 사경 배정되면서 입건이 됐으니까 피고소인, 피의자 같은 말인데 피의자 조사라는 걸 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의 고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이후에 플러스 알파로 대질 조사 한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여기서 필요한 추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따로 출석은 안 하셔도 되고,
보통은 이제 뭐 고소 대리인이 달려있으면 담당 수사관님이 변호사님 뭐 어떤 자료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런 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담당 수사관님한테 이렇게 드리면서 살짝 이제 뭐 필요한 거, 이제 뭐 심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죠. 정황 같은 거. 그렇게 하면 일단 사법경찰관 단계에서는 이제 두 가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거나 아니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면 이제 검찰로 바로 올라가죠. 그러면 뭐 거의 뭐 높은 확률로 검사도 그냥 이견 없이 기소해 줍니다. 그러면 일단 고소 대리는 성공이에요. 근데 이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사법경찰관께서 뭐 생각했을 때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있는 판례도 있는데 가끔씩 불송치 결정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 바쁘셔서 그러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하면 이제 이의 신청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이제 이유서 같은 게 송달이 되고, 만약에 송달을 안 해주면 정보공개 청구해서 이제 이유서를 열어봐야 되는데, 요거를 반박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만약에 추가 증거 있으면 추가 증거 붙여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면, 이의 신청만 하면 이제 검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송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송치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송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자동으로 송치가 되고요. 검찰 단계에서 일단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기소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아까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공판을 하기도 하고 구약식을 하기도 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기소유예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르지만 요 불기소 처분이 난 경우나 이렇게 불송치 결정이 난 경우 이런 부분에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만약에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보통 항고라고 쓰는데 이제 저는 이제 민사상 항고랑 좀 헷갈려서 검찰 항고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검찰 항고라는 걸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검찰청에서 이제 원첫 불기소 처분이든 기소 처분을 하잖아요. 지검에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고검에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고구랑 뭐 이런 사건인데, 그래서 요 사건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검찰 항고가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지검으로 이제 재기 수사 명령이라는 걸 하고요. 이런 걸 해서 다시 지검에서 너네 다시 확인해보고 기소해라 이렇게 취지로 내려보내고요. 이제 이유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항고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검에서 항고 기각을 해버리면 사실상 이제 검찰 항고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 경험상 저도 한 5번 안짝으로 받았거든요. 그동안. 그만큼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받았는데 항고 기각된 상태에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요. 한데 여기서 이제 항고 기각이 되면 여기서 이제 재정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더 이상 이제 수사기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의미냐면 검찰 니네들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기소를 죽어도 안 해주니까 이게 기소할 감인지 아닌지 법원에서 판단해줘. 그래서 관할 고등법원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 신청을 해가지고 이 고등법원에서 확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하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재정 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서 인용 판결을 못 받아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만큼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막 한 20년 전, 30년 전, 막 이럴 때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거의 되게 민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권력 관계에 의해서 부당하게 뭐 불기소 처분해서 기소를 안 해주고 그런 경우는 거의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제 검찰 항고까지는 해볼 수 있으나 어쨌든 여기서 검찰 항고가 항고 기각이 됐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 고소 대리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지, 뭐 일단 이 형사 고소에 매몰돼가지고 어떤 여기서 끝까지 재정 신청까지 해가지고 뭘 하겠다, 이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다. 어쨌든 이제 보통의 경우, 이제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렸죠.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찰 단계에서는 이제 기소 의견 송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불송치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통해서 여기 이제 검찰로 넘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는 만약에 이제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했어. 근데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봤는데 이유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그러면 이 변호사 하는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네. 그렇게 하면 이제 검찰에서 경찰로 직수사를 못 해요. 검경수사권 조정한 이유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는 재기수사 명령했죠. 그래서 재수사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러이런 부분 사유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다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경찰 단계에서 다시 이걸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담당 수사관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심지어 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까지 해버렸네? 야, 이건 너무 믿을 수가 없다. 근데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법경찰관은 사람이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보통 그런 경우에 바로 잡아집니다. 그래서 추가 조사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그 미진한 부분 채우면 다시 이제 기소 의견 송치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데 이제 아닌 이제 0.1%의 그런 수사관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려왔을 때 의견서 내가지고 청문감사실에 얘기를 해서, 아, 이 수사관은 뭐 예단을 받고 있으니까 같은 팀의 팀장이라던가, 보통은 팀장님 많이 하세요, 이런 거 되면. 다른 수사관을 배정해달라면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재수사 명령이든 해서 검찰 단계에서 이제 기소, 뭐 불기소는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기소 유예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은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약식이든 아니면 이제 부공판을 하게 되는데, 약식 명령 받았으면 일단 이 뭐 여기에 대해서 저쪽에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뭐 어쨌든 피해자 합의나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어떤 공판이 진행되는 사정을 볼 수는 없으니까 특별할 건 없는데, 이제 부공판에 대해서 이제 형사 재판이 열린 경우에, 형사 재판이 열린 경우에는 몇 가지 피해자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일단 형사 재판을 되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에서 이제 피고인과 반대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1심, 그리고 2심, 그리고 이렇게 3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3심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률심이에요.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고요. 피해자 같은 경우는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쓴 고소장에 의해서 누군가가 피고인이 됐다. 그러면 1차 공판 기일에 일단 출석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차 공판을 해가지고, 이제 1차 공판 때 뭐 한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공소사실 인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소사실 인부를 하는데, 이 내가 고소를 한 이 피고소인이 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냐 안 하냐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인정을 한다 그러면 이 분은 이제 민형사상 합의를 할 거예요. 합의를 시도할 거예요. 합의 시도. 그러니까 요 시도를 하니까, 요 시도를 하면 이제 합의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인한다. 그러면 이제 아마 증거는 모두 부동의 할 거니까, 이제 고소장이라던가 고소인 조사 받았던 것들, 참고인으로서 했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가 본인을 이제 증인 신청해서 실질적 진정 성립이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가 피고인은 아니지만 이제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아마 증언을 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올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있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1심, 2심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사기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범이 되게 여러 명 있을 때는 내부적 분담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배상해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각하가 나와요. 보이스피싱 같은 건 거의 99.9% 안 됩니다. 각하가 돼요. 따로 민사하셔야 돼요. 근데 이 배상명령 신청을 했을 때 되는 경우 있거든요. 뭐 사기인데 명확하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인용이 나와서 따로 민사소송 할 필요 없이 그냥 배상명령 신청 받고 결정 받으면 그거 가지고 집행만 받아서 이제 민사소송 할 필요 없이 그냥 집행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뭐냐면 1심에 변종시가 있어요. 이게 보통은 그 뭐라 그러지? 형사소송에서는 변종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 민사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변론 종결 시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변종시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변종시 끝나고 선고시까지 이때는 못해요. 만약에 내가 배상명령 신청을 하고 있는데 시기를 놓쳤어. 근데 피고인이 항소를 안 하네? 그냥 1심에서 확정이 돼버렸어. 배상 신청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검사가 항소를 하든 아니면 피고인이 항소를 하든 다시 항소가 돼가지고 항소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제 변론 종결시가 새로 생기잖아요. 이때는 또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변종시 이후에는 또 안 되고. 그래서 이 시기 같은 거, 뭐 어쨌든 요즘은 보통 1심, 2심, 3심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피고인이 항소를 안 할 수도 있고 검사가 항소를 안 할 수 있는데, 배상명령 하고 싶은데 신청서를 안 내는 사람이 되게 낭패겠죠. 그래서 요거 피해자 입장에서는 만약 낼 거면 요거는 꼭 내야 된다. 만약에 이제 민사소송을 했으면, 하고 있는 상태면 요걸 못하긴 하지만, 어쨌든 요런 것들은 챙겨서 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만약에 필요한 경우는.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하나 더 생각하실 때, 2심 요때, 변종시 이후에 요 선고시, 요거를 1심, 2심 합쳐가지고 사실심이라고 그러는데, 요 사실심, 선고시 전까지만 합의를 볼 수 있어요. 민형사상 합의. 만약에, 내가 이제, 고소도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민형사상 합의를 해가지고, 뭐, 합의금을 받아서 이제 원만하게 종결하겠다 하실 거면, 이제 2심, 이 선고시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뭐, 형사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폭행사건이나 상해사건 이런 거는 전치당 얼마 이렇게 대략적인 기준이 있는데, 뭐 합의는 일단 내가 처벌불원서 써줄 만큼 용서가 되는 금액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골든타임 부분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요게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형사 고소 대리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래서 아마 포인트 부분들이 몇 가지 옵션이 있을 거예요. 뭐 고소인 조사에 입회를 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1회 공판기에 참석을 해서 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추후 구체적인 건 저랑 얘기를 하시면 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되면서 뭐 재수사 명령 왔다 갔다 하면은 진짜 1년 막 후딱후딱 갑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사법경찰관님도 사람이다. 경무에 시달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짜증내고 하실 필요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다. 한편이다 생각하시고 좀 여유를 갖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절차를 아시면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알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도 이걸 숙지하고 있으면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